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자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즘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부동산 40% 폭등한다, 그 반대로 폭락한다, 이런 얘기들이 자주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이것도 메이저 언론사를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저도 좀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좀 부동산의 지식이나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헷갈릴까 아마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과거에도 이 부분은 주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부동산의 체계적인 이론과 그리고 경험과 시장 원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져볼, 냉정하고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한 5가지, 6가지 요인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는 기법,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하겠는데, 이 5가지는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 시장 흐름이라고도 하고 경기 예측이라고도 같은 말입니다. 지금 급락과 급등, 폭등과 폭락은 없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거나 시장 흐름을 진단하는 이 5가지 주된 요인 외에 한 10가지가 있는데요. 뭐 다 하면 또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첫 번째는 수요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이라고 그래요. 수급 요인, 이 5가지 팩터, 키 팩터라고 해요. 핵심 요인이란 뜻이죠. 두 번째는 정책입니다. 지금 마침 새 정부가 5월 10일부터 출범하잖아요. 그리고 인수위가 여러 정책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유동성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이제 소위 말하면 해외 부동산 동향일 수 있고, 이제 그 전에 심리라고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 해외 부동산 동향까지 하면 6개가 되는군요. 그럼 하나씩 따져볼게요. 이 첫 번째, 수요 공급은 당장 뭐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한다고 하지만 당장 공급이, 신규 입주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해요. 오히려 매년 신규 입주한 아파트만 보면 올해가 약 2만,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2만 1천에서 2만 3천 가구, 내년에도 3만 가구 미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만 내지 5만 가구가 입주해야 되는 걸 감안하면, 서울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공급 부족으로 전세 가격, 뭐 여기에는 임대차 주택 3법이 만료가 되면 또 전세 가격이 오를 거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법적인 제도적 영향도 있겠지만, 수요 공급 요인만 놓고 보면 전세 가격이 좀 내리기 어렵다라는 점이고, 또 매매 가격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두 번째, 정책이 이제 아까 수요 공급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 정책 중에 3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또 시간이 많이 갈 거다. 하나는 공급 확대를 하겠다 하면 당장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규제 완화 중에 재건축 규제 완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은 3가지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걸 또 완화해 준다고 해요. 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이 다주택자도 완화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 완화예요. LTV를 80% 최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리고 70%까지, 그리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DSR 완화해 준답니다. 이건 다음 설명할 금리와 유동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제 완화는 결국은 수요를 증가시켜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지금 재건축이 오르고 서울의 매매 수급 지수가 다시 또 7개월 만에 반등하고 있고, 또 매매는 팔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거래가 안 되지만 가격이 오르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그런 걸 아시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르고 있는 건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 금리의 변동은 상당한 리스크 요인인데 문제는 네 번째, 유동성이 감소하고 있지를 않아요. 예, 왜냐하면 계속 재정 부분에 있어서 나오고 우리는 국채 매입을 아직 서두르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풀린 유동성이 이 주식시장도 불안하니까 그래도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다 낫다 해서 이렇게 몰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심리인데 이 심리가 가라앉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꺾여서 연끌하는 심리가 좀 줄어든다. 비투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윤석열 당선인께서 또 대출을 또 허용에 이렇게 DSR마저 해준다니까.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집을 사야 되겠다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있다. 해외 부동산 동향은 좀 다행히 최근에 우리만큼 이렇게 뜨겁지는 않은 것으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크게 내리지는 않지만. 그래서 정리하면 이 다섯 가지 요인을 보면 금리 인상 외에는 특별히 내릴 요인이 별로 없어요. 저도 전망 의견을 최근 들어서 바꾸면서 저도 답답하고 속상하죠. 그렇게 보면 집값은 쉽게 내리기 어렵다. 지금 꼬마 빌딩 같은 것들도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오늘 또 다녀왔는데요. 매물이 거의 없어요. 충무로 부근에 MBN 쪽에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현장 중개사 얘기를 들어봤더니 나오는 쪽쪽 팔린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2, 30억, 5, 60억 이런 것들이 며칠 안 돼서 그냥 팔려버린대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뜨거운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걸 알면 물론 뭐 지금 당장 폭락한다는 게 아니겠지만 부동산 경기는 여러분 오늘 저의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이건 내기를 해도 좋고 제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바뀌려면 우선 뭐가 바뀌어야 돼요? 수급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경기 변동 사이클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뀌려면 또 정책이 또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르는 것이 문제인데 유동성이 흡수되지 않고 인플레에 의한 금리 인상은 부동산에 그렇게 악영향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 전에 저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심리인데 이 심리가 가라앉고 있지를 않다. 또 이 심리를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정책인데 이 정책도 규제 완화 쪽에 간다면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서둘러서 매물을 내놓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들에게 올해 말까지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는 사람에게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제도를 한번 해보자 라고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현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는 올해는 급등과 폭등도 없지만 급락과 폭락도 없다. 아파트 기준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완만하게 전세값과 매매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